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영교당의 정성인 교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교도님들 앞에 서게 되니까 제가 발표문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스럽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제 있었던 일들을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교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새 새해 인사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또 같이 동시에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한 살 더 먹었다, 슬프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에 민감한 여성이지만은 저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는데 5년 전, 즉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5년 전에는 원불교에 입교하긴 계기가 저희 언니와 제가 가정사에 개인적으로 조금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당시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천도제라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와 제가 그냥 손만 잡고 가방만 메고 만덕산에 이양시 농타원님을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네, 가서 천도제를 일단 알게 됐고, 천도제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권유를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저희 언니는 회사원이어서 다음날 회사를 가기 위해 집으로 갔었고,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취업 준비생이었고,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만덕산에서 남아서 농타원님과 49일 동안 상주하면서 49제를 지냈습니다. 네, 처음부터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많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49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좌선도 하고 매일 정성 들여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49일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 가정의 고민거리는 따뜻하게 녹아내리게 되었고 49일 다 끝나자마자 짐을 다 싸고 집에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제가 제일 가고 싶고 함부로 갈망할 수도 없었던 최고의 직장에 합격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어차피 취직했으니까 굳이 석사 논문을 써야 되냐라는 또 고민거리에 있을 찰나에 석사 논문도 성공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수석 졸업이라는 굉장한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네,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잘난 것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스승님이 하라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그 원불교 교법의 그 교리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거두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모두 다 잘 이루어질 거라는 자신감에 차 있어갖고 야심차게 이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진급을 하라는 사원님의 선물들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고충과 역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가 늦었네요. 제 직업은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기술 감독관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다 남자고 저 혼자만 여자고 굉장히 나를 계속 막내고 홍일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쁨도 많이 받고 귀염도 많이 받고 이런 역할도 독보적으로 하고 있지만 남자들과 이렇게 일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별의별 인간상은 다 만나봤지만 정말 최악의 직장 상사인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 좋은 성격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격에 북받쳐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이 건 관련해 갖고 농타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면 제가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 그분을 기도를 하라는 엄청난 잔인한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있겠습니까? 제가 약자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하라는 대로 진리의 백으로 그냥 매일매일 정성 들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금 딱 정확히 2년째 그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고귀하고 신성한 기도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딱 2년째가 됐는데 솔직히 좋아하거나 존경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 괴로움과 악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그분이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방법을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고 회식이 많더라도 저는 수요일날 신양교당에서 수요일마다 선을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육가는 교무님께서 해주시는 에너지 선 체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소중한 선 수업입니다. 수요일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 매일매일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셔도 10분, 자기 전에 10분은 매일 선을 하려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되면 저는 회사로 돌아가서 많은 경계 속에서 많은 분들과 그리고 마음 공부를 또다시 실천해 보겠죠. 힘듭니다. 근데 솔직히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친언니가 화성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언니가 서울에 있고 저는 파견 때문에 거제도에 있는데 힘들고 짜증이 나고 경기가 일어날 때마다 언니와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요동이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경계를 알아차렸다라는 이야기를 매일 주고받으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저는 다 마음 공부를 하는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원불교의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마음 공부를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도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한 해 무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수교당 교도 김재덕입니다. 저는 개인의 공부단 발표가 아니라요, 제 여수교당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여수 마음학교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마음학교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교당에 충타원 이명륜 교무님이 부임해 오신 후 지역사회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교화의 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힐링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굳은 서원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막상 부지 매입과 건축비 마련 등의 어려움이 많아 힐링센터의 설립을 유보하고 우리 교당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사회 현장으로 스며들어 보자는 의견을 모으고 여수 마음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마음학교의 교사를 종교의 우를 벗어나 인성교육의 뜻을 같이 하는 교도와 비교도 30여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의 지도를 받아 마음지도사 과정을 개설하여 과정을 이수한 25명이 마음지도사 자격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교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매주 월요일 교당에서 과제 발표 그리고 시범 수업, 마음 공부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격려하면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맞춰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되자 우리 교사들은 드디어 우리가 활동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사기가 고무되고
인성교육을 선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마음학교 교사들은 자기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통한 재능 기부를 꾸준히 해왔는데 드디어 이러한 노력은 작년부터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 여수시 평생교육 사업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 여수 마음학교의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인성교육 캠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또래 상담을 위한 인성교육 과정,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인성교육 과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보람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통해 교육 내용을 전해 들은 일선 교사 그리고 학부형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성실한 운영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2017년 올해는 사업의 폭이 더욱 확대되어 일선 학교의 인성교육 수업을 하게 되며 방학 중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캠프를 운영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인성교육 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학교에서는 올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인성교육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미리 작년 9월부터 제2기 여수마음학교 교사를 양성하여 최근에 24명이 마음지도사 자격을 획득하고 1기 교사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 심신을 바쳐 봉사하려는 소원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학교 교사들은 지난 3년간 마음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인성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한다는 전제하에 꾸준히 마음 공부를 통한 자기 변화에 매진한 결과 우리 마음학교 교사들은 이제는 적어도 경계가 왔을 때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활된 것 같아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생활의 변화를 많이 느낀다는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교화와 직접 연결되어 주위의 인연들이 입교를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솔직히 의욕을 내세우기는 했지만은 막연하고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업무가 제일 많은 총무 선생님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저는 총무 선생님께 일이란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총무 선생님은 그 말을 가슴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소 너무 가까운 인연들이어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사은님의 은혜요 대종사님 성령의 가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더욱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학교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을 교단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교단적으로 청소년 교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인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 교단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도 이제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국가와 지자체,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간접 교화를 하고 있는 저희 여수 마음학교와 같은 사례는 청소년 교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교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저희들도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창민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 여러분들과 교화부 청소년국 교무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수 마음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국교당 성정신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오가며 명수대 서울회관 제일 높은 곳에 있던 이런 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무심코 지나다니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의 수술과 투병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혼자 남을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큰어머니의 연원으로 원불교에 입교만 하고 나가지 않던 어머니께 원불교에 다니시기를 권유하셨습니다. 1998년 12월 아버지께서 열반하셨고 장례식을 원불교 의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오남매가 처음 접한 원불교, 교무님과 원불교 의식 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열반제를 지내는 동안 중국교단과 아무 인연이 없었지만 교무님과 교도회장님, 교도님들의 도움으로 정성껏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교단과 익숙치 않은 교당의 분위기에도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 왠지 모를 포근함에 천도제를 지내는 매주 월요일이면 우리는 빠짐없이 교당을 찾았습니다. 삼재를 모시던 날 교무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제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천도제 지내는 중에 아무 준비도 없이 알지 못한 채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교는 했지만 주위에 원불교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저 또한 일산과 서울 중곡동이라는 거리감을 핑계로 교당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생활하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원불교 법을 만나 일요일이면 법회에 참석하고 복지관 등 봉사활동도 하며 생활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종교 생활을 지지했습니다. 뒤늦게 교당을 다니시며 어머니의 표정도 한층 밝아지고 적극적이고 활력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옆에서 볼 때면 지금도 법신불 사은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당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와 달리 저는 중국교당의 행사교도였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교당에 가는 날이면 같이 동행하였고 향냄새가 적응이 안 된다며 교당 밖에서 기다리다가 차츰 자기 발로 교당에 들어와 법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교도 훈련도 같이 받으러 다니기도 하더니 원불교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입교는 하였지만 저희 부부는 여전히 교당에 나가는 날보다 법회에 빠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 나가는 교당이었지만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저는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원불교 법은 잘 몰랐지만 교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교무님께 메일로 보내고 그 사진들을 행사의 자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교도님들께도 CD로 구워 선물하기도 하고 중국교당 카페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면서 차츰 교도님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당에서 법회만 보고 집으로 달려가기 바빴던 저희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빨간밥차 봉사도 다니고 봉공의 보온 장날이면 저희 부부는 어설프지만
장사도 하면서 조금씩 교당 일의 재미도 느끼고 본공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정정 공부방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기 100년을 맞아 공부와 봉사를 서원하며 파주에서 중곡동까지 가깝지 않은 거리지만 수요일이면 사무실에서 서둘러 나와 밥차 봉사와 정정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부방 시간이 조정되어 지난해에는 밥차 봉사를 거의 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정정 공부방에서 공부하며 귀를 여는 것이 진정한 원불교인으로의 자리매김이라 생각하며 열정적인 교무님과 공부방 도반님들과 열심히 공부하며 재밌게 교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챙기며 일 속에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니 눈이 떠져 나와 가족과 이웃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귀가 열려 교무님의 설법과 법문이 들리고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마음을 챙기게 되어 멈추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자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더 열심히 해서 대종사님의 진솔한 제자로 진급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공부를 마치고 1시간여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는 동안 공부 내용을 되새기곤 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힘을 주던 남편도 교당의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생활 속에서 교리를 실천하며 조금씩 변화하는 원불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기 101년 1월 1일 신년 서원판에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한 금연을 법신불 전에 고하더니 1년이 되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운전을 하면서나 사무실에서 혼란스러울 때는 연불도 하고 필경도 하면서 마음을 잡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행사교도였던 제가 원기 100년에는 무결석으로 101년에는 1회 결석을 남편도 4회 결석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발전하는 교도가 되었습니다. 교당 행사 사진을 찍은 지 5, 6년이 지나다 보니 중곡교당에 기록을 하는 즐거움과 보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사진과 담법회 때 교도님들의 강연, 공부담, 그리고 매주 예해보에 담았던 마음공부 일기를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교도님들의 글을 바탕으로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찾아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편집을 하면서 사진을 올리려니 저장하지 않아 밤새 몇 시간 동안 작업했던 내용을 다시 하기도 하고 저의 실수임에도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보에 실렸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을 하면서 혼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사진을 올리면서 혼자 웃기도 하면서 한편 한편 진솔한 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16년 만에 다시 잡은 책 편집에 여러 날의 밤샘 작업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책이 동행 첫걸음입니다. 중곡교당 교도님들이 한 장 한 장 올려주신 소중한 글 모음. 처음이라 미숙하고 서툰 점도 많지만 우리 교당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본의 아니게 칭찬도 많이 받고 격려도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햇병아리를 따스한 온기로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모이로 길러주신 교무님과 중곡교당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곡교당의 동행 첫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종법사님의 기운과 여기 오신 여러 교도님들의 길을 모아주세요. 중국교단 교도님들도 오늘 이 기운을 받아 더 나은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저희 부부 이도명, 성정씨는 법명처럼 밝게 길을 밝히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이 법을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에는 제가 원불교를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단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